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필승 경마편 수거해서 가져왔습니다. 필승. 아니 근데 뭐 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젊은 용사들하고 소통을 좀 하려면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꽁꽁 이걸 이제 그 밈을 쓰면 안 되겠네. 에? 왜 그러지? 아니 사실 우리 용사들의 마음의 편지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용사들의 돈 고민, 재무 고민을 제가 가득 담아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한번 같이 보자고. 좋습니다. 입대한 지 어느덧 1년, 이제 6개월 후면 사회로 나갑니다. 입대할 땐 정말 앞날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군 생활이 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6개월 후에 나갈 사회가 오히려 캄캄해요. 군대에 있는 동안은 정해진 일정대로 생활하면 됐는데 사회에 나가게 되면 뭔가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스스로 미래 설계를 해야 하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허, 그렇지. 앞으로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지. 네. 제 말 그대로 정말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난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불안하더라도 목표하고 계획이 있으면 미래는 절대 불안하지가 않아. 옳습니다. 그러면 경제교육대 행복아님,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길 잘 모를 때, 헤맬 때 그 보는 거 있지? 내비게이션. 그렇지, 내비게이션. 뭔가 내 앞에 인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를 때도 보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거야. 그런 게 진짜 있나요? 없지. 아, 뭐해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 바로 네. G맵이 있어. G맵. 음. 우리가 아는 그 G맵? 이 G맵이라는 건 뭐냐면 지 살 길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G맵이야.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 지 살 길 지가 알아서 해야지.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인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인생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인생의 지도. 근데 조금 막연한데요? 듣고 나니까? 막연하지. 일단 우리가 인생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이런 개념이 있어. 혹시 생애 주기라고 들어봤나? 세계주기 학교에서 들어봤죠. 그렇지. 취업, 음. 그 결혼, 육아 이런 인생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정리해서 모아둔 거잖아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취업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결혼 준비기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를 신혼기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자녀 양육기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사교육비라든지 등록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자녀 성장기, 은퇴 직후를 우리가 은퇴 준비기라고 하거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은퇴하고 나게 되면 은퇴 생활을 하게 되는 은퇴 생활기까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돈? 그렇지. 여기가 어딘가? 경제교육대입니다. 그렇지. 필승! 이렇게 각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필요 자금이 있거든. 결혼 전이야.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어떤 돈을 마련해야 될까? 결혼자금이요. 그렇지.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생각만 해도 참 알콩달콩 좋겠지? 네. 자, 이때 우리가 두 사람이 공통적인 목표로 만들어야 될 자금은 어떤 자금일 것 같아? 신혼부부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플랜을 한번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짜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간이야. 기간이요? 은퇴 생활기에 우리가 노후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쵸. 이 노후 생활비를 한번 30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매달 300? 65세에 은퇴하고 95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30년 동안 네. 무려 10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10억이나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에 맞게끔 자녀 양육이나 자녀 성장기나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려면 이 자금을 허투루 관리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단기하고 중기하고 장기로 딱 나눠서 플랜을 짜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계산을 해보고 그 돈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짜야 된다. 그렇지. 이런 말씀이네요. 아주 딱 정확하게 우리 이하사가 얘기해 줬는데 요즘은 결혼을 잘 안 한단 말이야.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비혼주의자인 친구들도 있고 커플이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안 낳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맵이라고 지맴이 아니고 지가 살 길은 지가 알아서 딱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결혼 안 한다고 치자. 집은 안 사진 않을 거잖아. 살 집은 곳은 있어야 돼. 필요하죠. 그리고 은퇴 안 할 건가? 은퇴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혼자 은퇴하게 되면 이게 더 빡세야 돼. 그럼 이게 다 가능할까요, 행복아님? 그냥 살면 솔직히 힘들지. 그래서 바로 이 의식 개조가 필요해. 일명 경필적 사고. 경필적 사고요? 제가 원형적 사고는 많이 들어봤어도 처음 들어봐요. 뭐 행복아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건가요? 경필적 사고라는 건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세 가지 경제 무개념을 깨트리자라는 개념이야. 잘못된 경제 무개념. 어떤 게 있죠? 미래 계획을 세울 때 네. 소득을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지. 아, 뭔가 빨려드는 것 같은데 결국 소득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자, 지금부터 목장한다. 첫 번째, 월급은 100% 내 돈은 아니다. 월급은 100% 내 돈 아닌가요? 그렇지. 내 돈인 건 맞는데 현재의 나만을 위한 돈은 아니다라는 거야.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가 함께 써야 되는 공금이라는 거야. 아, 뭔가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어허, 나는 한 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우리가 앞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잖아. 아, 그 미래 어느 시점에 나와 지금의 내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개념이지. 아,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미래 계획을 세울 텐데 뭐 예를 들면 결혼을 준비할 지금의 나도 돈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아이를 키우게 될 나도 돈이 필요하고 은퇴 이후에 나도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 여러 명의 나를 생각을 해서 돈을 나눠서 써야 되는 공금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역시 이하사가 아주 똑똑하구만. 그렇기 때문에 인생 계획을 말이야. 이 네. 공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절반인 한 1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150만 원 중에 한 70만 원은 단기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 50만 원 정도는 중기 계획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 정도를 장기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쓴다. 괜찮을까요? 맞아. 단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방 모을 수 있겠지만 장기 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거고. 그쵸. 우리 네. 이하사가 이야기한 대로 장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작은 돈으로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영업을 통해서 사업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복창한다. 사업 소득도 100% 내 돈은 아니다. 사업소득도 100% 내 돈은 아니다. 그렇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코로나19 같은 거 아무도 예상 못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공금을 좀 마련해둬야 된다. 역시 이제는 아주 이해를 넘어서 응용까지 하고 있구만. 아주 훌륭해. 제가 괜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떼헷. 이제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 개념은 뭔가요? 그렇지. 세 번째. 저축이나 재테크를 잘한다고 노후 준비가 다 되는 건 아니다. 저축이나 재테크를 잘한다고 아니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잘하면 이 정도면 노후 준비 끝난 거 아니에요? 물론 맞는 얘기지.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소득이 성장을 하고 사회활동이 연장이 돼야지 안정된 노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재테크만 가지고는 이렇게 길어진 노후를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지. 그렇겠네요. 뭐 정년을 65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3, 40년을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모아둔 사람이 그렇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경필적 사고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 오늘부터 저는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경필적 사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야. 자, 그럼 우리 다시 인생 계획으로 돌아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생애 주기를 정리하고 또 수입과 지출을 한번 알아봤어. 그걸 표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제 진짜로 경제 내비게이션이 완성된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자분들께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어깨에 지금 뽕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 우리의 역할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좋습니다. 앞으로 생애 주기를 참고해서 내 인생에서 큰 돈이 들어갈 항목들을 생각을 해보고 기간을 설정해서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